다양한 지역 이슈를 알아보는 톡톡 지방의회. 오늘은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 김진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생당 비례대표 김진아 의원입니다. 네,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상임인데요. 요즘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이슈 아니면 현안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 부동산 등의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환경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경기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이후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으로 증가한 쓰레기 등을 친환경적인 처리 문제, 도민들이 직접 쓰고 마시는 수돗물 관리 전문화와 품질 향상 방안을 찾는 것도 도시환경위원회가 신경 쓰고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네, 공공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양한 상임인데요. 일회용품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련 질문을 좀 드리면 최근에 관련 조례 발의하셨고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이름이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어떤 조례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도 증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는 환경부 2019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라서 코로나 이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설명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 일상화됐다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사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조례는 이미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 업무로 분류돼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배출만 잘 되면 99.8%가 재활용되고 있어 자원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립지가 부족한 현재 상황,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그 양을 줄이고 에너지화하는 것이 경기도가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80%가 수분이고 분리배출만 잘 되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감량의 중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원을 감량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보단 사전이 더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발생 단계부터 감량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 어떤 식으로 좀 감량을 해야 될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구성을 보면요. 유통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비율이 57%를 차지하고요.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약 30%, 보관 폐기 식재료가 9%, 먹지 않은 음식물이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통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냉장고 속에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해서 보관 폐기되는 식재료를 줄이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수분을 배출 전에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후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활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해서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감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다른 폐기물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실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을 발생한 순간부터 감량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담았는데요.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도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해서 사료나 퇴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고요. 시장 분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 배출 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거나 시장 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감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하는 시설에 재정 지원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쓰레기가 아니다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료 퇴비화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자원화되는 바이오가스화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도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3개소에 대하여 3억 8,2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 추출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이제 기대되는 사항인데 조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사업들이 더 추진될 수 있을까요?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발생원 감량 사업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3억 8,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제거를 목적으로 가정 내 싱크대의 탈수 배수구 설치를 위해 3,7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별 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 도입 지원을 위해 시군 수요를 조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 시 효율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조례, 음식물 폐기물 관련된 조례들이 11월 2일 지난해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고 이제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뭐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효과를 저희가 체감하기는 좀 힘든 시점이긴 한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홍보와 교육 추진, 자원화 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하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원화 확대를 통해서 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화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투자와 노력, 무엇보다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가 나중에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